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건강을 위해 노력했는데 왜 몸은 점점 피곤해질까? 매일 사과를 먹으면 좋다길래 매일 아침 사과를 먹는데 왜 신장 수치는 또 떨어지는 걸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사과를 끊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사과를 잘못 먹고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 닥터 김 선생입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두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미래의 병원 침대를 멀리하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67살 박정훈 어르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어르신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술도 하지 않으셨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셨으며 매일 아침 1시간 가까이 산책을 하셨습니다. 식사는 늘 소박했고 후식으로는 반드시 사과 한 접시를 드셨습니다. 사과 하나면 의사를 멀리한다. 어르신은 이 말을 평생의 원칙처럼 지켜오셨습니다. 겨울에도 차가운 사과를 고집하셨고 여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7달 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다리가 붓기 시작했고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으며 밤마다 화장실을 3번, 4번씩 다녀와야 했습니다. 소변에는 거품이 오래 남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사과를 먹었습니다. 사과가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사과는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과가 아니라 사과를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식단을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사과를 언제 드셨는지, 무엇과 함께 드셨는지, 김치를 먹은 뒤였는지, 고구마와 함께였는지, 견과류를 곁들였는지, 그리고 원인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사과 자체는 신장을 돕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특정 음식과 만나면 신장에 압력을 가하는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50세 이상 한국인의 대부분이 매일 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조합은 좋은 과일을 신장의 부담으로 바꿉니다. 오늘 저는 사과를 신장의 시한폭탄으로 만드는 3가지 매우 흔한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미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겨울철 가장 흔한 조합입니다. 사과와 뜨거운 고구마.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건강식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자연식이며 포만감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두 음식이 동시에 들어가면 위 안에서 강한 발효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과의 과당과 고구마의 저항성 전분이 만나 가스를 빠르게 생성합니다. 복부 압력이 올라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그저 더부룩함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약해진 50세 이후에는 이 혈류 감소가 반복되면 역과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에 들어있는 옥살산은 사과의 산 성분과 만나 결정 형성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고구마와 사과는 같은 식사 안에서 함께 먹지 마십시오. 적어도 2시간의 간격을 두십시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조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이 사과와 고구마였다면 두 번째는 훨씬 더 익숙하고 어쩌면 여러분의 식탁에서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사과와 김치 혹은 염장식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치를 먹고 나면 입이 짜니까 사과 한 조각 먹으면 개운해요. 고기 먹고 나면 사과로 마무리하면 소화가 잘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습관입니다. 그러나 신장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김치와 염장식품에는 나트륨이 많습니다. 반면 사과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원래 몸에 좋은 미네랄입니다.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순서와 타이밍입니다. 나트륨이 혈액 속에 높은 상태에서 곧바로 칼륨이 들어오면 신장은 급격한 균형 조정을 해야 합니다. 마치 두 방향에서 동시에 밀려오는 파도를 한 번에 막아내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 균형 조정 과정은 신장의 미세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그 부담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된다면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역과 기능은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살 이명숙 어르신은 김치를 즐겨 드셨습니다. 그리고 매 식사 후 사과로 입가심을 하셨습니다. 1년 뒤 발목이 오후마다 붓기 시작했고 피로감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 저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억울해 하셨습니다. 김치도 좋고 사과도 좋다는데 왜 저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답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음식도 동시에 만나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김치를 드셨다면 사과는 최소 90분 후에 드십시오. 신장이 나트륨을 정리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 작은 간격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줍니다. 이제 세 번째 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저녁 시간에 많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볶은 땅콩이나 해바라기 씨를 드시다가 입이 마르거나 느끼해지면 사과를 곁들이는 습관입니다. 견과류는 분명 건강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금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볶음 견과류에는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짠 견과류는 몸을 미세한 탈수 상태로 만듭니다. 입이 마르고 수분 균형이 흐트러집니다. 그 상태에서 사과를 먹으면 당분과 산 성분이 더해지면서 신장은 더 많은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견과류에 포함된 옥살산은 사과의 산 성분과 만나 미세 결정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계셨던 73살 김상우 어르신은 저녁마다 짠 땅콩과 사과를 드셨습니다. 8달 뒤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견과류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소금과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견과류를 드신다면 무염 제품을 선택하시고 사과와는 시간을 분리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사과를 부담으로 만드는 세 가지 흔한 조합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사과를 안 먹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과는 여전히 50세 이후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의 미세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폴리페놀은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 속도를 늦춥니다. 사과는 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조합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사과가 신장의 방패가 될까요? 이제 저는 사과의 효과를 2배로 만드는 황금 조합과 신장을 지키는 2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사과를 부담으로 만드는 3가지 조합을 들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사과를 신장의 방패로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과라도 무엇과 만나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사과와 귀리입니다.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의 급격한 분비를 막아줍니다. 사과의 펙틴과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만나면 당 흡수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신장이 감당해야 할 압력도 줄어듭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8살 한영철 어르신은 아침마다 사과를 귀리와 함께 드셨습니다. 석 달 뒤 야간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고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신장이 편안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사과와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속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정돈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독소가 덜 생성되고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도 줄어듭니다. 신장은 혼자 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장과 간과 함께 협력하는 기관입니다. 장을 돕는 것이 곧 신장을 돕는 일입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사과와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과일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미세혈관 보호 효과가 상승합니다.
신장의 핵심은 미세혈관입니다. 이 작은 혈관들이 건강해야 역과 기능이 유지됩니다. 네 번째 황금 조합은 사과와 따뜻한 물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십시오. 밤사이 농축된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 후 사과를 드시면 신장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깨어납니다. 반대로 저녁 8시 이후에는 사과를 피하십시오. 신장은 밤에 휴식을 준비합니다. 그 시간에 당분이 들어가면 리듬이 깨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두 가지 황금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소변색을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연한 레몬색이면 정상입니다. 짙은 노란색이면 수분 부족입니다. 거품이 30초 이상 지속된다면 검사를 고려하십시오. 이 단순한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을 조기에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사과를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희석 식초물에 2분, 다시 흐르는 물에 30초, 껍질째 드신다면 이 과정을 꼭 지키십시오. 농약 잔여물은 장기간 누적될 경우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이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소변 거품이 오래 지속될 때. 둘째, 밤에 3번 이상 깨는 야간뇨. 셋째, 발목과 발의 부종. 넷째, 몇 주 이상 지속되는 피로감. 다섯째, 소변색이 붉거나 콜라색으로 변할 때.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사과는 적이 아닙니다. 사과는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 온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김치 직후 짠 견과류와 동시에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신장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올바른 조합을 선택하면 사과는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신장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간격 지키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새로운 습관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제가 끝까지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